안녕하세요. 이제는 여유롭게 친정 식구들과 명절을 보내는 40대 여성입니다. 몇 년 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생생한 기억이라 보면 강렬한 기억은 잘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명절이나 제사와 관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결혼했을 때만 해도 명절이나 여인 사이에 중요한 의미를 갖곤 했어요. 최근 명절 관련 뉴스를 보면 긴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떠나는 등의 이야기를 종종 보는데 제 친구들의 이야기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인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그때의 기억에 따르면 명절은 힘들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라 다르게 추석은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때는 친정집에 가는 날이었거든요. 대부분 친정집이 멀다고 해도 땅끝 마을이나 제주도 정도였는데 제가 미국에 살았었기 때문에 한 번 움직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죠. 단 한 번 명절에만 친정에 갈 수 있었어요. 그때에 맞춰서 친정 식구들 얼굴 보고 오는 게 1년 중 제일 행복한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니가 호락호락하게 보내주시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저희 두 사람만 간다고 해도 거리가 좀 있는 편이라 보니 비행기 값만 300만 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추석이 다가올 때만 되면 본인 아들 허리가 쉰다고 걱정 가득했지만 정작 허리가 휘건져였죠. 실제로 병원에 2번까지 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1년에 한 번 있는 추석을 위해서 1년을 버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병실에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지낼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 정신을 차리게 됐죠. 그 이후로는 홀가분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이 처음부터 미국에서 지낸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만 생활을 했다면 설날 같은 명절은 제 인생이 없었을 거예요. 제 남동생이 한국에서 일했는데 미국에 있는 로펌에서 좋은 제의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남동생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됐죠. 그 당시 저도 외국의 회사를 다니고 있던 터라 미국 출장도 찾았어요. 그러니 한국에는 친정 부모님만 계실 때가 많이 있었죠. 우리도 이참에 미국 가서 살아볼까네. 동생은 거기서 자리를 잡았고 너도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도 괜찮지. 동생 있는 지역으로 엄마 아빠가 가서 살면 되니까 내 회사도 동생 로운 근처라 출장할 때마다 나랑도 만나면 되잖아. 그럼 이 집 팔려고 거기 적응 못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팔아 여기는 세 주고 가든가 하려고. 이번에 너 나가면 보름은 안 온다고 하니까 이럴 때 아빠랑 데이트도 하고 놀러 다니고 하면 되지. 다 큰 자식들도 없겠다이 참에 늦둥이 하나. 나 줘. 얘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내가 애 낳으면 이제 너가 키워야 돼. 그건 그렇고 너는 만나는 남자가 없어. 언제 결혼하려고? 너 빨리 해놔야지. 나중 되면 너만 힘들어. 남동생은 물론이고 저도 미국을 자주 나가. 그런가 정, 부모님도 미국에서 생활을 해볼까 하시더라고요. 나쁘지 않은 생각 같다는 생각에 동생과 제가 친정 부모님이 살 집을 마련해드리고 준비도 해드렸어요. 동생이 로펌에서 일을 해서 그런가 어렵지 않게 비자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일정 주기로 갱신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미국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미국 출장이 잡히는 날이면 부모님 볼 생각에 예전과 다르게 설레기도 했죠. 다행히 친정 부모님이 적응을 잘하셔서 의도치 않게 저만 한국과 미국을 오가게 됐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비자 준비하는 기간 정도에만 한국에 나오셔서 친구들도 보시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다시 미국으로 가시곤 했죠. 그때도 저자 한국에서 근무를 할 때였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혼 생활은 어때? 재밌어? 신랑이 잘해줘. 그렇게 결혼 안 한다고 하더니 결혼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지. 너도 꼭 해. 그건 그렇고. 너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아니, 나는 없지. 미국이랑 한국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래도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네.
우리 신랑 친구가 너네 결혼식 때 왔을 때 보고 괜찮다고 생각했나 봐. 약속 없으면 같이 저녁이나 먹으려고 연락했지만 이런 자리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제가 나이가 있기도 하고 집에 따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밤이 되면 조금 외로울 때도 있었. 그래서 이런 약속이 반갑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그쪽으로 가겠다고 얘기하고 나서 친구가 알려주는 장소로 갔습니다. 친구가 남자를 소개해 준다고 하긴 했지만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좋은 사람들은 어찌나 빨리 가는지 남은 사람들은 다 그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오랜만에 결혼한 친구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가벼운 마음으로 음식점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앉아 있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나이대는 저랑 비슷했고 가게를 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생각에 20대 때는 열심히 사업 자금을 모으려고 안 해본 일이 없고 30대가 되어서 본인 가게 연이 자리를 잡고 나서 보니 이 주변 사람들이 다 결혼했다며 푸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도 비슷한 심정이나 통하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들어이 외국계 회사 다니신다면서요? 그래서 미국에도 자주 가신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본사가 미국이라는군요. 보니 출장을 주로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여행 가는 기분 같고 좋지 않아요? 저는 미국은 시카고만 국방남회 근데 그 다음 날에도 연락을 하면서 자기가 술김에 그렇게 말한 거 아니라고 하며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는 말을 꺼냈어요. 근데 저는 친정부모님이 다 미국에 계시는 상황이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됐지만 당장 결혼할 것도 아니고 조금 만나다가 헤어질 수도 있으니 굳이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교제를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 만났을 때도 잘 맞는다는 생각은 하긴 했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편안하면서도 재미있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이런 사람이랑 살면 심심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저도 모르게 결혼에 대해 생각을 할 때가 있었죠. 제가 미국에 갈 때는 의도치 않게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한국에 있는 시기에 친정 부모님도 비자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셨고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온다는 말을 들은 남자친구가 먼저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한국에 들어오신 금에 인사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겠어? 우리 부모님 분명히 결혼을 언제 할 거냐? 애는 몇 날 거냐? 그런 소리 할 거야? 뻔한데 솔직히 나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지. 내가 처음 만날 때부터 결혼 얘기 꺼냈었거든. 어머님이랑 아버님을 뵙고 결혼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드려야겠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사실 저는 어른들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 인사드리고 싶단 말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친정 부모님께 여쭤본다면? 넘겼죠. 아무래도 친정 부모님도 한국에 오랜만에 들어오시는 거라 만나실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혹시나 남자친구한테 부담이 될까 싶어 그냥 부모님이 시간이 안 되면 하는 마음으로 친정 부모님께 괜찮은 시간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시고 나서 제 남자친구가 인사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리니 저희 부모님은 제 남자친구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언제 볼 수 있냐고 달아. 그래서 친정 부모님은 시차 적응도 못하신 채 제 남자친구를 보게 됐죠. 했던 것과 다르게 남자친구가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고마운 마음이 들며 또 한 번 남자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이란 걸 느끼게 됐어요. 그렇게 친정 부모님과 저 셋이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니 친정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남자를 만난다고 해서 걱정도 되고 어떤 애를 만나려나 궁금하기도 했는데 너무 괜찮다. 사실 먼저 만나자고 얘기할 거란 생각도 못했어. 나도 괜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괜찮다고 했는데 본인이 한국 오시니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길래 요즘 그런 애들이 어디여.
어른들 어렵다고 하며 안 만나라고 하지. 엄마는 빨리 날 잡았으면 좋겠다. 우리 온 김에 상견례까지 하고 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무슨 상견례야? 나는 남자 친구 부모님 뵌 적도 없어. 너는 여태까지 한국에 있으면 뭐 했어? 너도 먼저 연락드려서 부모님 뵙고 인사드려봐. 고부 갈등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도 많잖아? 내 동생 결혼 안 한다고 난리인데. 너라도 보내야지. 그리고 혹시, 아니 너 잘 사는 모습 보고 내 동생도 결혼한다고 할 수 있잖아? 친정 부모님도 제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결혼을 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본인 가기를 하는 사람이라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 미국에 사는 걸 알고 있으니 좀 미국으로 가서 님을 고 오는 것도 힘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용기 내서 남자친구한테 시부모님을 뵙고 싶다고 얘기했죠. 나도 어머님이랑 아버님 뵙고 인사 한번 드리고 싶은데 괜찮은 시간 있으실 때 알려줘. 그럼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한국에 계신 김에 상례하는 건 어때? 삼례, 너무 안 와. 우리 벌써 사귄 지 반년도 넘었고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니까 결혼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따로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것보다는 상견 내 자리가 더 편하지 않겠어. 친정 엄마도 온 김에 상견례려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시긴 했지만 너무 급하게 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기회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 상례 자리를 마련하게 됐죠. 양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인사드리는 자리여서 긴장도 많이 했지만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미국에 계시긴 했지만 가족이나 친지분들이 다 한국에 계시기도 하고 지인분들이 한국이 더 많아서 저희 결혼식은 한국에서 준비하게 됐어요. 친정 부모님이 미국으로 가시게 돼서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일을 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시어머니랑 같이 결혼식을 준비한다 말을 하면 다들 걱정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랑 결혼 준비한다고 불편하지 않아? 벌써 시집살이 당하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엄마랑은? 아다 싶으면 파혼해버려.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고 하잖아. 우리 엄마처럼 잘 챙겨주셔서 나는 너무 편해. 시차가 많이 달라서 바로바로 연락하기도 어려운데 어머님은 바로바로 소통이 잘 되시니 너무 좋더라고요. 좋은 어머니가 신가 보이네요. 다행이에요. 내가 아는 애는 시어머니가 결혼식 준비하는 내내 이거 해라, 저거 빼라,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결국 파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준비할 때 남편이랑 많이 싸우기도 했고 그때부터 시어머니랑 불편한 일이 생기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언성을 높이는 일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평화롭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정 부모님은 미국으로 다시 가셨어요. 공항에서 배움을 해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저희를 부르셨어요. 조금 늦은긴 했지만 어머님이 부르시니 얼굴 만고 건너 오자는 생각으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미리 얘기하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아서 시어머니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꺼내시는 것처럼 뜸을 들으시면서 제 표정을 살폈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이해하셨죠? 우리 집에 제사가 좀 있어요. 9월이 10월 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말인데 추석에는 친정에 보내줄 테니까 나머지 기간에는 시댁 일 좀 신경 써줘. 시어머니 얘기를 듣고는 순간적으로 이 약속이 정말 잘 지켜질까 의문도 들었지만 우선은 알겠다 고 말씀드렸어요. 시댁 행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서 그런가 시이 금방금방 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는 회사를 다니다가 애가 생기면 그만두려고 했는데 남편이 힘들게 일하지 말고 하길래 일을 그만뒀지만 만약 회사를 그대로 다니면서 시댁 행사까지 챙겼다면 그 전에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다행히 회사는 안 다녔기에 시댁 행사를 챙길 수 있었죠. 거 한 달 일주일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금방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결혼하고 친정 식구들과 보내는 시간이다 보니 설레기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추석 오기 2주 전에 저희를 부르시길래 혹시 친정에 못 가게 하면 어쩌나 싶은 마음으로 시댁에 갔습니다. 너, 이번에 친정 가자. 솔직히 비행기 값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이거 써라. 이게 뭐예요? 무슨 봉투를. 나도 며느리였던 그럴 거 아니야. 그냥 비행기가 팔라고 좀 넣었어. 돈이 있으면 마음도 좀 더 두둑하고 그러잖아. 그러니 내가 신경 좀 썼어. 나 같은 시어머니 없다. 그럼 너무 감사합니다. 잘 다녀올게요. 시어머니가 건네주신 봉투 안에는 3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저희들 비행기가 파라고 하면서 주시긴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돈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금액에 놀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다른 것보다 비행기 값이 제일 부담되긴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처음 돈을 건네주셨을 때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라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를 위해 들릴 음식이나 물건들을 바리바리 싸서 한국으로 돌아오곤 했죠. 나중에 깨달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저를 길들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번의 추석이 지나고 나니 제 몸에도 과부하가 와서 시댁 행사가 많다고 생각이 들긴 했지만 뭘 할까 고민하게 돼요. 시댁 행사가 아닌 날에도 같이 먹자며 아들 얼굴 보고 싶다 하며 부르는 시어머니 덕분에 무리해서 그런지 음식을 만드는 도중 손목을 삐끗하게 됐어요. 생각보다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니 손목에 술을 한 후 최대한 손을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또 시어머니가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지키, 시어머니한테 내가 몸이 이렇게 나아 보일까 해서 스스로 들어갔어요. 깁스를 한 절을 보고 시어머니는 걱정은커녕 볼멘 소리를 하셨어요. 웬 자신감이 나도 너를 풀까 봐 깁스를 한 거니 요즘에는 가짜 깁스도 있다고 하던데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가짜를 달았다면 병원 이름이 써 있지 않을까요? 얌전히 쉬다가 왔다가 먹고 가는 게 좋겠다 하시려고 했는데 아니, 내가 나한테 일정했니? 라는 식으로 저를 비아냥대는 것을 보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런 말투로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상처받았죠. 시댁 행사에 열성적으로 참여해봤자 아무것도 듣지 못하니 이제는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의 상황 이후로 시댁 행사가 있는 날에는 제 몸을 살리도록 염려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할 생각입니다. 했었어요. 그 모습이 시어머니 눈에 띄었는지 어느 순간 저보고 너무 설렁설렁하는 거 아니냐 고 하시며 거리긴 했지만 해도 좋은 소리 못 듣는데 굳이 열심히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설 명절에는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시댁 식구들이 음식 차려주다 허리를 삐끗했는데 하루 종일 너무 아프더라고요. 다음 날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며 수술을 빨리 들어가는 게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오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디스크가 나갔다며. 너는 젊은 애가 그렇게 몸이 약해서 어떡하니? 당장 내일 올라오는 고모님들 음식은 어떡하려고? 근데 내가 알아보니까 허리 수술은 안 하는 게 좋다고요. 하던데 시어머니는 제가 수술을 하게 되면서 음식을 본인이 해야 되는 게 싫었는지 어떻게든 제 수술을 미루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디스크 터지게 좋은 일이 아니지만 명절이 다가오기 전에 터진 거라 차라리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있었거든요. 명절 다 치르고 디스크가 터졌으면 괜히 억울한 마음도 들고 그랬을 텐데. 명절 지내기 전에 터져서지 않게 절해됐거든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말씀드릴 수 없었으니 의사 선생님 핑계를 댔습니다. 제가 그 정도가 아니라서요. 의사 선생님도 수술 꼭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수술하면 의사는 돈 많이 벌 수 있으니 그렇게 말하는 거지. 내 주변 사람들은 허리 디스크 터져도 며칠 지나면 괜찮아진다면서 수술은 안 하던데. 그리고 너 수술 받으면 병관 호는 누가 해? 우리 아들은 출근해야 되는데 라고 시어머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연락드릴 새가 어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시댁 가려고 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걷는 것도 힘들어서 남편이랑 바로 병원 온 거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연락드려 봐야 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빨리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말로는 저 생각해주는 척 말하지만 본인은 아무것도 하려고 하는 모습이 꼴보기 싫다 생각한 찰나 눈치 없는 제 남편이 한마디 날렸습니다. 그럼 엄마가 도와주면 안 돼? 어차피 엄마가 일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와이프 옆에서 좀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엄마가 와서 혜진을 좀 챙겨줘. 뭐, 엄마가 어떻게 혜진이를 챙겨? 너라도 얼른 사돈한테 연락드려봐. 장모님이랑 장인 노은 오시면 우리 집에서 지내실 텐데. 그럼 나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좀 챙겨줘. 멀지도 않잖아. 본인 아들이 불편하다고 하니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알겠다. 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남편이 잠깐 나가 있을 때 시어머니는 저한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이 나이에 며느리 수발 들고 생겼다며 툴툴거리 저는 들었지만 못 들은 척했죠. 금식을 하며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친정 부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설날이라 겸사겸사 연락을 하셨는데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죠. 그래서 별건 아니라고 허리 디스크가 좀 터져서 수술 받으려고 입원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수술해야 된다고? 그럼 엄마가 가서 좀 도와줄까? 엄마 오대만 몇 시간이잖아. 그 전에 수술도 다 끝나고 집에 가 있을지도 몰라. 그럼 엄마가 너희 집에 있으면서 챙겨줄게. 수술 받은 거면 조심해야 될 거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나 챙겨주신다고 했어. 그리고 심각한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같이. 심각한 수술은 아니라서 저는 친정 부모님께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어요. 근데 친정 부모님은 외국에 계시니 더 걱정이 되셨나 봐요. 수술 소식을 들으신 후에는 남동생한테 이제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라 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동생도 경력을 쌓아서 이제는 한국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생각한 찰나 친정 부모님이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오신다고 하니 남동생도 이참에 같이 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도 회사 정리부터 부님 살릴 준비하고 가려면 몇 달 걸리겠지, 누나. 몸이 힘들면 부모님 먼저 한국으로 가시라고 하고, 됐어. 지금 오면 엄마 아빠 살 것도 없잖아. 몇 달 뒤면 부모님이 사주신 아파트 계약도 끝나니 딱 좋네. 나 진짜 괜찮다니까. 재발하지 않게 조심히 관리만 하면 된대. 그러면 매형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 괜히 누나. 혼자 하려고 하다가 또 무리하지 말고 알겠어? 너무 급하게 데려오라고 하지 말고. 그래도 너랑 엄마, 아빠 모두 한국으로 온다고 하니까 괜히 좋네. 날짜 정해지면 알려줘. 마중 나갈게. 수술하고 나서 몇 주는 힘들었는데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며칠 전 저희 집에 오셔서 저를 챙기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자기 힘들어서 못하겠다며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는 저희 집에 오지도 않으셨어요. 당장 제가 봐야 될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니 큰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았어요. 사실 허리 디스크는 꾸준히 관리하는 게 답이에요.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계속 그럴 수 있다고 해서 저도 생활할 때 조심하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시댁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당신도 괜찮아졌으니 시댁 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러자 우리 엄마가 당신을 걱정 많이 해서요. 했어요. 어머님, 우리 집에 며칠 오시다가 힘들어서 안 오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있으시니 힘드셔서 그렇지. 그 뒤로 나한테 전화하셔서 내가 잘 챙겨줘야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나를 볶았는데. 그리고 당신 괜찮아졌는지 많이? 남편이 저를 다이면 말하니 저도 한번 가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던 남편이 한마디 더 하더군요.
곧 있으면 장모님이랑 정희는 한국으로 들어오신다면 우리 부모님이랑 잘 지내는 모습 보여드려야 좋을 거 아니야. 솔직히 저도 친정 부모님 앞에서는 시댁어들이 나를 잘 챙겨준다고 말도 듣고 시댁이랑 잘 지낸다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남편을 따라 시댁으로 갔어요. 인사를 드리고 들어가는데 주방에 김장통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순간 어지럽더니 아, 김장이 오늘이었어. 그래서 엄마가 자꾸 나한테 전화했구나. 난 몰랐지. 당신 걱정에 연락 많이 하셔서 그것 때문에 그러신 줄 알았어. 너 사돈 식구들 한국에 들어온다며 이번에 김장해 너희도 좀 가져가고 사돈께도 드리려고 하니까 좀 넉넉하게 하자. 얼른 옷 갈아입고 와. 김장 속부터 만들어야지. 보기만 해도 허리가 아픈 기분이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옷을 갈아입고 채소를 다지고 양념을 만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김치통을 씻고 계신 상황이었죠. 근데 계속 앉아있으니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러다 또 디스크 터지겠다 생각에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당신이 이것 좀 마무리 좀 해줘. 나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어. 일단 좀 누워있을게. 남편한테 말하고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제가 눕자마자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뭘 가지러 오셨나 싶은 생각에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차갑고 상큼한 레몬 향이 얼굴에 닿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제가 방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들으셨는지 설거지하던 김치통 안에 새지가 잔뜩 들어간 물을 끼얹었고 저는 그 물을 다 뒤집어 쓴 상황이었죠. 갑작스럽게 물을 맞아서 너무 놀란 마음에 벌떡 일어나려는 순간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저한테 호통을 치고 계셨죠. 너 지금 나 보라고 쇼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너 다 나왔다며? 근데 어디서 꾀를 부려? 어머니, 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그때 허리가 너무 아파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못 들으셨는지 저를 타박하고 시작했어요. 너 빨리 안 일어나. 너보다 나이 많은 내가 더 힘들어. 사도 오시기 전에 김장 마무리해야 될 거이야. 문틈으로 남편이 슬그머니 상황을. 바쁘게 진행되던 응급실에서 친정 부모님의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한국으로 도착해 집으로 향하고 있으며 20분 후쯤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신은 서러운 마음을 담아 눈물로 응급실에서 자신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깜짝 놀라게 하려고 미리 얘기하지 않고 병원으로 향했지만 당신이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빠르게 오셨습니다. 당신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있는 와중에 병원에 도착하셔서 저를 보신 후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죠? 오랜만에 보는 딸이 응급실에, 그것도 김치로 옷이 더 놀라신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의사가 들어와서 제 상태에 대해 말씀해 주기 시작했어요. 검사를 해봤는데 수술한 부위가 다시 터진 것 같아서요. 다시 수술을 하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술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선 다시 치료 들어가야 되니 잠깐 기다려주세요. 의사 선생님 말에 들은 마가 저한테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 사람 몸에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도대체 어쩌다 그런 거야? 옷은 왜 다 젖었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나한테 한 행동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수술하고 나서 몸이 안 좋아서 시대 행사 못 갔더니 남편이 나한테 시어머니가 나 걱정 많이 하고 있다고 인사드리러 가자고 하더라고. 나도 인사를 한번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에 갔는데 김치통이 쌓여 있는 거야. 엄마도 나눠주고 싶다고 하셔서 알가대고 하고 다맞지 하다 보니 허리도 너무 아파서 남편한테 맡기고 방에 좀 누워 있었는데 어디서 쇼를 하냐며 워있는 나한테 김치통 설거 물에 들이부은 거야. 내가 놀래서 벌떡 일어나다가 허리에 무리가 간 거고, 그 말을 듣자마자 친정 어머니는 시어머니한테 난리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딸아이한테 물을 들었다요. 그리고 허리 수술한 거 뻔히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김장을 하라고 부르실 수가 있어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 우물쭈물 하시기만 했어요. 그러니 친정어머니가 남편한테 호통치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말하라고요. 했죠? 저번에 병원 갔을 때 다 나왔다고 하시기도 했고, 저희 엄마가 김장한다고 하시는데 그 많은 걸 혼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모님이랑 장인으로 오신다고 해서 저희 엄마 무리하는 게 눈에 보여서 시댁으로 넘어간 거죠. 허리 안 아픈 사람도 김장하고 나면 알아눕는데 어떻게 허리 아파서 수술한 애를 거기에 데려가 이 서방이 김장 직접 담가본 적 한 번도 없지. 그러니까 우리 애를 거기 데려갈 생각을 하지. 남편은 그 상황에서도 시어머니 편에 들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는 더 화가 나서 남편한테 호통치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옆에 서 있던 남동생이 친정엄마를 진정시키면서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했어요. 이 정도면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환자한테 그 고생을 시켜? 그러자 신랑은 갑자기 성질을 부리며 제 동생 멱살을 잡는 겁니다. 뭐라고? 어디 어른들 앞에서 소송이 어쩌고 말하는 소리를 꺼내 우리 엄마가 뭐 그리 잘못했다고 우르르 몰려와서 뭐라는 거예요? 엄마가 며느리 친정 가라고 300만 원도 주고 다 해줬는데 진짜 너무 덜한 거 아닙니까? 그 소리를 듣자 제가 남편 뺨으로 올렸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자꾸 친정 얘기 꺼내면서 나 조정하려고 하는데 추석 친정에 보내준다. 선심 쓰듯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김장도 진정해준다고 같이 하자는 것도 그렇고 이제 나 더 이상 안 속아. 나 이렇게 더는 당신 얼굴 못 보니까 우리 이만 정리해. 그래, 누나 이 정도면 집가족이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이 가능할 것 같으니 이혼 준비는 물론이고 손해배상 청구 진행할 거니 그렇게들 알고 계세요. 남동생 입에서 이과 손해배상 얘기가 나오니 시어머니가 놀라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셨죠? 아니, 무슨 가족끼리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사돈총각이 외국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우리나라 정서를 잘 모르는가 본데. 내가 다음부터 신경 쓸게. 아들 말만 듣고 내가 너무 괜찮다고 생각했나 봐. 사돈 죄송해요. 누나가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해도 제가 뜯어말릴 거예요. 그러니까 위자료나 두둑하게 준비해 두세요. 위자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러지 말고 같이 변호사한테 가서 얘기하던가. 하지, 변호사한테 얘기해도 말도 안 된다고 할 거야. 가족끼리 무슨. 시어머니가 당장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자고 했는데 남동생이 그 자리에서 코웃음을 치며 얘기했습니다. 제가 변호사였고, 제가 한국에서는 이혼문이었고, 미국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담당이었던. 남동생 입에서 변호사 소리가 나오니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남동생은 그런 시어머니와 남편을 제 병실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라며 날렸죠. 그리고 남동생은 물론이고 친정 부모님이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냐고 저한테 한 소리 하시는데 저도 그 순간 그러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라는 생각이 번뜩 나더군요. 남동생이 제 앞에서 누나 이혼시킬 거라는 말을 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이혼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친정부모님은 물론이고 남동생이 저 때문에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니 이 상황이 잘못됐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굳게 먹었죠. 그 뒤로는 친정부모님이 제 병간호를 도와주셨고 남동생이 제 이혼을 맡아서 해주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남동생한테 다른 변호사 알아보라고 진행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다른 변호사 알아볼 테니까 내가 이렇게 안 도와줘도 돼. 괜히 너 신경 쓰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 다른 사람 찾아가면 나처럼 열심히 해줄 것 같아. 여태까지 누나 힘들었던 거 싹 다 돈으로 받아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남동생이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참 든든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남편한테는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고 시어머니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했나 봐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제 병실에 찾아와서는 저한테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 그렇게 아픈 줄 알았으면 부르지도 않았어. 그리고 나도 잘 몰라서 실수한 건데 그런 걸로 가족끼리 소송하는 건 너무하잖아. 너가 사돈 총각 좀 말려봐라. 저는 법 잘 몰라요. 법 잘하는 변호사 동생이 하라는 대로 다 할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빌 테니 한 번만 넘어가 주면 안 되겠어. 우리 아들 이혼하고 위자료 주는 돈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나한테까지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 제발 그만해주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미안하다고 빌었지만 저는 어떠한 대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때 남동생이 병실로 와서 시어머니를 보게 됐죠. 시어머니는 제 남동생한테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하면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냐고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동생은 단호하게 이렇게 찾아오시면 다른 소장도 날려보낼 테니 각오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에 시어머니는 다시는 안 찾아올 테니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후다닥 제 병실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뭐라고 했는지 남편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어차피 당신이랑 나랑 이혼하는 건데 굳이 우리 엄마까지 이렇게 괴롭혀야겠냐고? 지금 엄마 알아놓으셨어요. 어머님은 다행히 병원 신세 안 지셨네. 나는 너랑 어머님 때문에 수술을 2번 했어. 그건 우리가 미안하다고 사고도 했잖아.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얼굴 붉히면서 돈 달라고 해야겠냐? 이거지. 어차피 나한테도 위자료 달라고 했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보낸 소장은 취하해. 이러다 우리 엄마도 병원 신세 지겠어. 어머님이 날 힘들게 할 때마다 내가 당신한테 힘들다고 했지. 그때 당신이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 어머님이 생각해서 그러는 거니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라. 달라며 나만 참으라고 했지. 나도 지금 내 동생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어디 한번 당신도 잘 참아봐. 변호사 남동생을 둔 게 이렇게 든든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사실 제가 결혼 생활을 오래 한 건 아니었어요. 끼케야 5년 정도였죠. 근데 유책 배우자가 남편과 남편의 직계 가족인 시어머니로 되어 있다 보니 어렵지 않게 이혼도 할 수 있었고, 시어머니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남편은 시어머니가 배우자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기한 대가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남편한테는 3천만 원, 어머니한테는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더 받게 됐어요. 아무래도 수술을 다시 안게 된 게 좀 더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돈 없다고 배한식으로 나왔지만 제 남동생이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애 가압류를 걸어버리자 바로 돈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발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얼마나 사정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몰래 집을 팔고 돈 없다고 하려고 했나 봐요. 근데 부동산에 좋아해보니 가압류가 걸려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동네 소문도 쫙 퍼졌죠. 부동산에서 소문이 제일 빨리 퍼지잖아요. 나중에는 거의 집도 금으로 내놓고 지 이사 간 거 같더라고요. 남편도 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니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것 같아요. 소리에 장사도 안 돼서 결국 가게도 접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부터는 미국에 살며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소식 간간히 들어 좋더라고요. 님과 남동생이 한국으로 다시 오려고 했는데 비자 기간이랑 그런 것들이 애매해서 우선 제 얼굴 보고 집 상태나 이런저런 거 살펴보고 다시 정리하자 싶은 마음에 일찍 한국에 도착하신 거였어요. 그 과정에 시댁이 저한테 함부로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가 이혼하기 전까지만 저랑 같이 한국에 계시다 이혼이 마무리되면서 저희 가족은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이혼하고 나니 남자 만나기가 너무 싫었는데
1에서 2년 지나니 안 좋았던 기억은 또 잊혀지더라고요. 최근에는 친정 부모님이 소개해 주신 분과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요. 결혼은 하지 않더라도 연애는 시작해 보려고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며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